질문을 하면 1번 후보에게 먼저 질문하고 1번, 2번, 3번으로 갔다 3번, 2번, 1번, 2번, 6번에 거쳐서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거는 대답하는 후보들은 3분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스톱워치를 잴 겁니다. 스톱워치를 재서 모두 발언도 마찬가지로 30초가 남을 때는 30초가 남았음을 주지시킨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강제 페널티는 없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그렇게 했으니까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결산 발언은 1분씩 각 후보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작해도 되겠죠? 그럼 인천 지부장, 한국미술협회 인천 지부장, 인천 지회장님의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먼저 기호 1번 강형덕 후보님의 모두 발언 4분이 있겠습니다. 들리시죠? 제 모두 발언 전에 사실 같이 저랑 출마하신 두 분은 저의 그 40년 지기 화우이기도 합니다. 한 분은 선배님이시고 한 분은 친구로서 오랜 우정을 가진 분들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건강하시고 관람하시는 회원들 여러분들이 깊은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강영덕입니다. 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날씨도 마음도 꽁꽁 얼어붙은 시국에 회원분들, 대비들 모시고 후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려니까 참 송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오늘 2025년 1월 10일 16시 이 자리는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인천광역시 지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협회를 위한 저의 소명을 밝힐 수 있음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리더의 기본 덕목은 자질은 물론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떳떳할 수 있고 떳떳해야 당당할 수 있으며 당당해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장할 수 있어야 우리의 명예와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정책 공약으로 약속드렸듯이 저는 우리 회원님이 권리 회복을 위해 사직서를 가고 뛰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협회가 해야 할 일이 워낙 많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회원님들이 자존심을 훼손하는 몇 가지 사례에 주목하고 그것의 정상화에 힘쓰겠습니다. 자존심은 밥보다 강합니다. 그것은 다정하니 우리 미술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공적 전시공간의 퇴행, 부재, 바로 그것입니다. 인천문화예술이 리모델링 늑장 공사로 인한 재개관치요. 당초 2025년,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 개관 예정인 지립인천미술관이 중앙투자심사 2번의 판례로 이거 인천 아트플랫폼이 맥주집 영업은 인천 시민들이 정서와 인천 미술인들이 바람과도 한참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천 상상 플랫폼의 부실한 운영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그 어디에도 인천 미술인들이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지만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못해서 안 한 건지, 안 해서 못한 건지, 아직은 알고는 있었는지. 그러나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우리 회원님들은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원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회원님들이 권익과 복지를 위한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인천시 모든 공적 문화예술 공간을 견제 감시하는 학교의 TF를 꾸려서 우리의 목소리를 강하게 낼 것이고, 회원 여러분이 창작 활동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출품료 없는 회원전의 작품, 한입반출 조직 구성과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협회 협업, 인천의 대규모 산업단지와 연계한 미술인 사업 추진, 미술인 권익과 복지와 권리 찾기 등 모든 공약사항을 반드시 처하겠습니다. 저는 회원이 명예를 위협해 회원이 행복한 협회를 위해 저희 모든 것을 바칠 것입니다. 회원님들과 함께 인천미술협회를 전국에서 가장 모험적인 롤모델을 만들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지림급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딱딱하게 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시간을 지켜야 하고 또 그래야지 공정하게 모두에게 기회가 가기 때문에요. 제가 바로 그게 하시는데 잠깐 끼어든 것을 사죄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용용 수님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트 플랫폼을 찾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선대 위원장님 계시고 선대 위원님들이 또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가지고 또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4년 전에 이어서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17대 인천미술협회 지회장 후보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참 주마등처럼 이게 흘러가지만 제가 회장직의 첫 번째 임명이 되고 2021년도입니다. 그때 제가 4가지 공모 사업을 해야만 하는 절박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때 예산을 잘 받아야지 인천이 1년 동안 잘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첫일 없이 준비를 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애를 썼습니다. 지금 미술협회는 제가 4년을 돌아보면은 그 안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한 시간을 거치며 지금까지 왔던 이건 모두가 우리 회원님들이 모두 저에게 신뢰를 보내준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그 아트페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인천의 코리아 아트 페스티벌의 진정성과 그간의 성과로 비영리 단체인 7천만 원이라는 최고액을 받았을 때 굉장히 감격스럽고 또한 2023년도에 33개 기업과 33명의 우리 작가들이 함께 했을 때 그때 저희가 8천만 원 1인당 지급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미세나의 진정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미세나가 우리 미술협회의 주된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100개 기업 이런 형태로 늘리면서 저희가 앞으로는 미세나를 중심으로 해서 회원들한테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실질적인 우리 미술협회를 위한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미술협회가 갈등과 반목 없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도약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느꼈던 것이 이렇게 저희가 지회장 후보되기가 좀 힘들지만 너무 이렇게 좀 약간 가열된 그런 느낌도 있지 않나. 저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참모들한테도 절대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아무튼 이상한 저에 대한 그런 후원가 많이 와가지고 제가 한동안 좀 당황했는데 저는 깨끗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미업을 위해서 아니면 이걸 발판을 해서 제가 정치에 나갈 것도 아니고 저는 미업 회장으로 끝납니다. 그만큼 우리 미업의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음에 무슨 문화재단 이사장 할 것도 아니고 아니면 국회의원 할 것도 아니고 아니면 구의원 할 것도 아니고 저는 미업 회장으로서 전량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많은 사업을 벌이면서 제가 그동안 성과도 많이 만들었지만은 결과물을 내지 못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실현 가능한 사업이지만
또한 도전해보지 못한 것들도 많았습니다. 네, 미술협회의 미래의 성장이냐 아니면 과거의 희귀냐, 어떻게 미술계의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협회 회원들이 원하는 당면과제를 해결할 것인가, 현실과 이상 사이에 실현 가능한 실제적 도움은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하고 또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듣고 계신 우리 미협 회원님들, 역시 인천 미협이 굉장히 위대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관수 후보님 바로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왜 3번이냐면 제가 미술협회에 가입한 지 만 33년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마를 3번째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호가 3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관수입니다. 어느 선배 화가님이 저한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왜 출마했냐고. 첫 번째, 두 번째 출마했을 때 뭐 아깝게 한 표든 뭐 수십 표든 떨어졌을 때하고 지금 출마했을 때하고 제가 느끼는 감정이 희망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희망을. 어떤 희망을 보았냐? 사실 저는 이 공탁금도 그 회원 제 주변에 5만 원씩, 10만 원씩, 20만 원씩, 50만 원씩 보태주셔가지고 공탁금도 내고 제가 출마를 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보고? 저의 기획력과 행정력과 추진력 그 한 가지 보고 그 세 가지를 믿고 저를 갖다가 출마를 하라고 권유를 해주셨고, 그래서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위협 선거와 상관없이 지행정부와 좀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몇 가지 있었고, 그래서 이게 저의 그 출마하는 거에 사실 한편으로 악영향이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그 주변 분들이 그 십시일반 도와주신 그 정성에 제가 탐복을 하는 바람에 출마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미술협회가 앞으로는 예전에 첫 번째 제가 나왔을 때, 두 번째 제가 나왔을 때 그 마음가짐이 회원들이 변했구나. 이분들이 기획과 제 행정력과 이 추진력을 믿고 이분들이 나한테 한 표라도 던져주신다는 걸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준비했던 기획, 추진력, 행정력을 모든 걸 다 발휘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힘껏 일하겠습니다. 3번 후보님 시간이 전혀 안 시간대요. 아닙니다. 벌써 이제 발언을 하셨으니까요. 지금 후보님 모두 즉시 말씀드린 사업을 잘 지키셔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공감되게 전달이 되었을까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세 분 후보님 모두는 들은 것을 토대로 해서 정말 궁금한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궁금한 것들을 1번 후보님, 2번 후보님, 3번 후보님, 그 다음에 3번 후보님, 2번 후보님, 1번 순차적으로 6번에 걸쳐서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시는 것은 마음대로 질의하시고요. 응답은 3분 이내에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질의하실 분들은 사회자가 직권으로 어떤 분하고 이렇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임의대로 지적을 할 테니까요. 혹시 내 차례가 아니라고 화를 내지는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1번 후보님 강형덕 후보에게 질문하실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저 모자 쓰시고 연장자이 있습니다. 저 마이크. 후보님들은 질문의 여지를 잘 받으셔서요,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글서예가 유호숙입니다. 세 분의 그 훌륭한 저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인천 미술협회를 위해서 지회장으로 입후보하신 세 분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강형덕 1번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출마의 동기는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미술협회에서 이제 활동하고 화가로서 활동한 지 워낙 꽤나 긴 시간이 흘렀죠. 근데 제가 중앙에서 사무국장으로 일을 할 때 참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때 당시에도 회원분들이 대략 4만여 분이 됐었는데 그분들의 요구와 관심이 너무나도 제각각이시고,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모든 분들이 권리와 복지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으셨고, 우리 또한 그것에 대한 항상 정책을 고민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이 선거라는 것에 대한 후유증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선거가 끝난 후에도 친목하합이 잘 되지 않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왜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일까? 선거가 끝나고도 편가르기가 계속 지속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전에는 미술인의 날, 체육대회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1년에 총회 한 번, 두 번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친견의 자리를 갖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이 공약 중에 하나인데, 미협 사무실이 사실은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해서 저는 이제 제2 우리 사랑방 하나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접근성이 좋은 그런 곳에 사무실을 하나 얻어서 우리 협회 회원분들이 언제라도 자유롭게 와서 정보도 교환하고 작품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친목의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 하나 만들까 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제가 되면 4년 동안은 물론이고 두고두고 아마 우리 미술협회가 사무실 이전하지 않는 한 지속 가능하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해야만 말로만 화합이 아닌 진정한 화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반드시 그 사랑방을 꼭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대답이 어떻게 그럼 다시 여쭙겠습니다. 사무실 말씀을 하셨는데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인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그 질문을 돌아왔을 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약속가님께서 30초밖에 안 남은 30초 더 주셔도 괜찮겠습니까? 어르신, 30초 더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질문은 이따가 다시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꼭 들으셔야겠다면은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러면 이따 다시 질문을 해주시면 돌아왔을 때 다시 대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보충 질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이제 저 질문. 예. 그러면은 지금 룰을 제가 들을 때는 사부 시간 기회를 주려면 후보들의 보충 질의가 있어서 후보들의 보충 질의도 한 번씩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전부 승인할 수 있나요? 후보들의 보충 질의 그럼 한 번만 받겠습니다.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보충이? 저 미술협회하고 예총은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하대학교 앞쪽에 지금 현재 38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신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답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네. 미술협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행 중이라는 게 지금 미처 올라. 예, 현재 시에서
예총하고 민예총하고 그 대단지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공간, 전시 공간을 인하대학교 앞쪽에서 지금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게 저기 뭐예요? 제가 그런 말씀드리면 제가 관여가 돼 있으니까 지금 우리 이관수 후보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대지가 아주 확정적인 아닌데 아마 그 대지도 곧 확정이 되고 그건 그 시에서 이거는 자, 이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저기 제가 저는 굉장히 공정한 게임의 룰을 지켰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상태로 가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의 말이 계속 축축되다 보니까 이제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번 하시면 바로 3분의 대답을 하시고 그리고 한 번 정도 보충 질의를 다른 분이 지금 질문을 받으신 후보에게 하는 것 그 이상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전윤영 후보에게 질의하실 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가장 먼저 드셨습니다. 가운데 계신 안녕하세요. 인천사회과협회 회장 신백영입니다. 이번 전윤영 회장님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임하시려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예, 답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두 가지입니다. 분명한 거는 제가 원래 올해 2025년도에 인천미술협회가 주가 되는 사업이 있어야 되겠다. 인천미술협회 주가 되는 사업이 제가 생각할 때 아트페어라는 것도 사실 주가 되지만 뭔가 세계적으로 우리를 알 수 있는 어떤 그 사업적인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2년 전부터 세계 월드 아트 페스티벌 해가지고 세계인들이 참여하는 페스티벌을 만들려고 이렇게 기획을 해왔었고 올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뭐 사업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올해 제가 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주관하는 어떤 행사로다가 원래 5월 달에 대관이 1, 2, 3관 대관이 다 돼 있었는데 올해 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외무부라든가 기타 뭐 여러 가지 관계에서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내년으로 일단 미뤘고 사실은 그런 사업에서 같이 일단은 뭐 회장으로 돼 있어야지만 그 사업이 진행이 용이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 하고 또 하나는 아트 페스티벌을 하면서 이게 우리 미협이 사는 길은 100개 기업을 우리가 MOU를 맺어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후원을 해야지만이 저희 미협이 그래도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실리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일단은 생각을 하고 제가 임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다른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를 제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시간을 잘 지켜서 보충 질의는 한 번 하는데 보충 질의에 대한 대답은 1분으로 하겠습니다. 이관수 후보님, 어떤 분이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보충 질의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번에 세 번째로 이관수 후보에게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실까요? 질의 없습니까? 많이 해주세요. 예, 저기 저 빨간 모자를 쓰신 분이 가장 먼저 쓰셨습니다. 아니 마이크 쓰셔야 돼. 이게 소리가 이관수 후보님께서 정관 개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약을 하셨는데 여기에 어떤 방식으로 무엇 때문에 정관 개정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실제 해주세요. 이거만 저기 마이크 좀 바꾸시겠습니까?
시작을 안 했으니까 시간을 넣지 않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색깔일까요? 이게 무슨 색깔 나올까요? 검정. 자, 이거는 다색 볼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술협회라는 이 하나 단체 안에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총회가 있고, 이사회가 있고, 상임위원회 있고, 특별위원회 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란색을 눌렀을 때 파란색이 나와야 되고, 빨간색을 눌렀을 때 빨간색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정관에는 정관이 지켜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총회에서 의결할 부분이 총회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저 정관에서 이루어질 건 정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조항 자체가 우리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관은 우리의 한 몸입니다. 한 몸인데 그 하나 속에 그 성격을 유지해야 되고 특징을 살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있고 상임위원회는 이사회 의결기관이 아니고 특별위원회는 이사회 의결기관입니다. 저는 이 기구들을 명확하게 하나씩 상세히 규정을 확실하게 그리고 정관위에서 정관에서 해야 될 일, 총회나 총회에서 해야 될 일로 명확하게 구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조직의 명칭, 조직의 해야 할 일, 이걸 정확하게 정관을 갖다가 법률을 자문을 구해가지고 변호사와 같이 정리를 확실하게 해놓겠습니다. 이게 총회 미술협회 정관이 확실하게 정해져야지만이 우리가 10년이든 20년이든 그 정관 기준에 올바른 정관을 가지고 우리가 미술협회에서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이 정관이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악용하거나 해석이 잘못되거나 쉼표가 잘못되거나 이런 부분을 갖다 저는 확실하게 바꿔놓을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부분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 이관수 후보에게 전은영 후보님 보충이 있으십니까? 전은영 후보님 보충일이 받겠습니다. 아니, 보충질은 아니고 우리 너무 이관수 후보님이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혹시 제가 된다면은 그런 아이디어를 좀 저한테 많이 제공을 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경쟁의 장이 아니라 우호의 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토론회가 진행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요. 3번 이관수 후보에게 먼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어요. 예, 저쪽에 앉아 계신 남자분 소개해 주시죠. 한자례님. 서양화국가 김선학입니다. 이 대답을 이관수 후보께서 제일 잘해 주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팀앱은 꺼주십시오. 저희가 미술인이라고 해서 미술협회인데 문화재단과 인천시의 정책에 빨려가는 매번 행사를 치르거나 거기에 뒷북을 치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4년이면 긴 시간입니다. 4년을 내다볼 수 있는 후보가 시에도 방향이 맞는 제안도 해줘야 되고 또는 문화재단에도 우리 일정이 안 맞는 제안을 좀 해줘야 우리 뜻을 이렇게 관철시킬 수 있는 미협이 될 것 같은데 너무나 그쪽에서 정책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서류 내기에 급급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술협회가 만약에 4년을 내다보는 리더에 지금 나가려고 하시는 입장으로서 그렇게 4년을 내다보는 시와 문화재단과의 관계를 어떻게 한번 개선해 볼 건지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 공약에 100개의 창작 공간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시와 저는 한 6, 7개월 전에 무슨 일이 벌어져 사건 이렇게 문화 쪽에
문화기본법 위배되는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건의를 하고 얘기를 하면서 100개의 창작 공간이 조례에 이끌어요. 소창작, 그러니까 소규모 공연장 또는 창작권 지원 사업이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확대 사업을 해달라. 그래서 이 확대 사업을 해달라 해가지고 아마 13일 날 시장님하고 대화 시간 130명 그 대화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느 정도 그 제가 제시했던 그 제안이 반영이 돼가지고 발표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서해 분과를 확실하게 나누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 일본, 중국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 쪽에서는 이걸 갖다 어떻게 완화를 시킬 것이냐 해서 제가 제안한 게 한중 일이라면 서해 문이나 이쪽 부분을 같이 문화 교류로 이루어져 가지고 정치적인 문제를 풀고 그게 확대해 가면서 그게 비엔날레로 좀 발전을 시키는 방향으로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정책을 우리가 필요한 거를 그 행정 쪽에서 필요한 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우리가 미술인이 요구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거를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기부의 테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자꾸 얘기를 하고 그 문화재단에도 얘기하고 지금 시야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 보충 질의하실 강영도 후보의 보충 질의가 있겠습니다. 그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그 100개의 창작 공간 제가 이제 수시로 문자를 받고 저도 많은 기대를 하고 그날 참석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창작 공간에 대한 실체가 너무 모호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듯한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리고 아까 연관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랑방에 대한 미술협회 사랑방에 대한 그럼 그것이 사실은 예총 회관이 이전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그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것이 시작되고 완공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시간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관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주제에 대한 사업에 대한 좀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 질문 나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7일날 강영도 후보님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질의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질의를 하시는 분 중에 몇 분이 요 금전적인 요구, 액수가 얼마냐, 어떻게 준비하느냐라는 질의를 그 문화수석님한테 그러니까 푸시를 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상당히 좀 불쾌해가지고 가시긴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분의 네. 잠깐 그 사회자님 읽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그냥 읽어주시죠. 그 대답은 이걸로 저기 제가 지금 보충 질의에 대한 이 내용을 받았습니다. 여기 회원 여러분들 추인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읽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기본 유지하는 이런 형태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읽기를 룰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이건 제가 그래서 회원님께 여쭤본 겁니다. 이것을 읽으면 약 1분이 좀 넘게 걸릴 것 같은데, 요 사항은 그러면 나중에 마지막 발언을 하실 때 그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놓겠습니다.
다음 그 두 번째 우리 전용 부부에게 전화하시. 저기 저 모자, 좋은 모자 쓰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서양화본과 이영호입니다. 전용 선생님 4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질문이 미래지향적인 질문도 많이 나와 좋은데 저는 재임 중에 있었던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판공비에 대한 얘기인데 판공비를 받으셨는지 또 받으셨다면 찬조금을 썼는지 협찬금을 썼는지 회원 회비를 썼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판공비가 제가 한 달에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인데 제가 뭐 아시겠지만은 우리 회원이 한 10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회원님들 파하는 미업에 사는 거고 뭐 결혼식 자녀 축하금 그다음에 요번에도 우리 경조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10만 원 정도 내는데 없을 때는 5만 원 냅니다. 근데 요거 턱도 없고 우리 미술협회 왔다 갔다 하면 차비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올릴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스스로. 야, 이거 판공비 30만 원 받아가지고 뭐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미술협회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술협회. 생각보다 많이 어렵고 이게 절약하고 하지 않으면 미술협회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공비 먼저 서 회장님이 계시지만 서 회장님이 그래서 30만 원 올려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도 30만 원을 얼마 전까지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긴하게 잘 쓰고 회원님을 위해서 그래도 많이 이렇게 저는 조금이라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도 질문을 받고 보니까 조금 민감한 사항인 것 같아서요. 이런 사항에 대한 질문 강조히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례비를 받으시고 해서 보충질의 한번 있겠습니다. 이번 수문이 어떤 분이 보충질이 했을까요? 이번 수문이 보충질이 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주 민감한 질문이었고 민감한 대답이었는데 따뜻하게 호응을 해주시고 넘어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정말 이래서 인천미협이구나 하는 들어간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질의응답에 다시 되돌아와서 강형덕 후보님께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생님, 먼저 해주셨으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채화 안효숙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공약이 계시지만 강명덕 후보님께서 복지 부분에서 문화예술회관 주차비 감면 및 전시 시간 연장, 작품 입출고 전용 주차장 확보, 그 다음에 예술회관 실행 약속이라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게 실현 가능하신 일일까요? 작가분들이 회원분들하고 원로분들께서 하도 문화예술 리모델링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담당자분들과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일단 전시장 시간 연장 문제는 문화예술회관 조례에 10시까지 전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여기 있는 후보와 함께 공청회를 해서 8시까지 전시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유야무야 됐냐 했더니 우리 회원분들께서도 조금 아셔야 될 게 6시가 되면 갤러리를 이제 자리에 안 지키시고 직원분들한테 위임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작품의 멸실의 문제 이런 것들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기책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주차 문제는 그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은 티켓을 구입을 하니까 거기에는 감면이 가능하지만 전시장에 오신 분들은 무료 관람이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올해부터는 시행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뒤에 주차장 확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로딩덕의 문제를 말씀드렸고 제가 마무리 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마무리 발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조금씩 더 쓰여서 제가 10초 정도 드렸는데요. 먼저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니까요. 대신 만약에 허락을 하신다면 여러분 배우님 마지막 발언이 1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1분은 마지막 발언하기엔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1분이 아니라 2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2분 동안에 여러분들 질의나 또 당신이 하시고 싶은 얘기, 또 진정 절절하게 나오는 얘기가 있지 않겠어요? 호소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것을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질의응답을 다 끝냈는데요. 여러분 배우분들에게 질의응답이 좀 짧다. 조금 한 번 정도는 더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신다면 한 번 더 하고요. 아니면은 바로 마지막 발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떨까요? 제가 아까 후보자 질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후보자 질의 네, 마지막 질의 있습니다. 네. 제가 요거 아까 후보자 마지막 질의는 못 받았거든요. 요거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죠? 네.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권익위원 입법 활동해가지고 내용은 참 좋은데 제가 예술회관 저도 이번에 리모델링 참여한 위원입니다. 근데 여기 주차비 감면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8시 그건 맞습니다. 8시까지 하는 거 맞는데 우리 작가들이 좀 6시나 뭐 이렇게 일찍 끝나고 가는 거.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입출구 전용 주차장 확보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진짜 확보가 되셨는지. 마무리 마치겠습니다. 네네.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말씀해서 간단하게 확보됐는지 안 됐는지. 확보가 아니라 지금 요거를 제가 왜 마무리 발언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요 설명에 대한 건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확보가 아니라 제가 아시겠지만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전체 평수가 520평이거든요. 520평의 평수면 기본적으로 로딩덕, 반출이 바른 로딩덕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 520평 공간에 로딩덕이 없어요. 제가 이거는 설립의 관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인들도 인정을 하지만 그건 30년 전의 일이어서 당시에 본인들이 근무할 때가 아니다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럼 리모델링 할 때 구조 변경이 있느냐 했더니 구조 변경은 없고 바닥과 벽과 천장을 도장하라는 게 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그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발언을 하는 것이 맞는데 연습실로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라는 의문을 갖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양쪽에 있는 주차장에 지붕이라도 만들어 달라. 지금 눈비 오면 작품을 이고지고 난리가 많은데 적어도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했더니 그분들 답변이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 얘기죠. 11월에 재개관에 집중하고 내년에 지붕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 근데 거기엔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설명을 드리고 했더니 그렇게 하는 방향을 할 것이고 가능할 것이다 답변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이제 문맥상 확보라고 하는 게 잘못 표현이 된 것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그런 제가 확보가 아니라 확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현재로 우리 종합문화예술회관 돈 받는다 말이 저기 서쪽 잠깐만요. 지금 약간 첨예한 문제가 토론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토론을 지켜봐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스탑을 시킬까요? 질문하게 돼요. 정은영 지켜보고 후보한테 싶어요.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을 쓰면 되는데 답을 했습니다. 아니 그거를 우리 다른 나라 후보자한테 토론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요. 지금 토론은 끝났습니다. 끝난 것을 유지할까요? 아니면 받아들일까요? 아니, 회원 질문을 지속해서 공약을 듣는 이유는요.
앞으로 4년 동안의 실현 가능한지를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말을 딱다시 돌리는 어떤 느낌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는요, 룰이 있었으니까 그 룰이 있는데 그 룰에서 조금 벗어나더라도 대원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듣고 이해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거꾸로 여쭤본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더 듣고 싶으시면 다수의 의견이 듣기를 원한다고 듣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토론이 보충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아니 저기 질문도 받아야 저기 성관위에서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보충 질의 먼저 받고요. 한 번만 보충 질의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2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보충 질의 해주십시오. 그건 고장 많아. 2015년도에 그 노영래 회장님 때 그 종합문화회관 제가 조례를 한번 훑어봤어요. 그 당시에 조례를 한번 훑어보고 제가 종합문화회관에 아침 9시에 제가 11시에 찾아갈 때니 한번 조례를 봅시다 그랬더니, 그러고 난 제가 느닷없이 10시에 찾아갔죠. 그랬더니 조례를 다 끓여놨더라고요. 근데 저 앉아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조례를 조례에 뭐가 있었냐면, 미술협회에서 시에서 주는 예산의 행사는 50%가 감면이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분할로 내게 돼 있어요. 근데 20년 동안 한 번도 우리가 50%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성 비엔날 했더니 그 당시에 제가 소급 적용해서 다 반환해달라고 제가 시에다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난리가 났죠. 20년 동안 그 액수를 반환을 받으려면 그 액수가 어마어마한 액수가 되다 보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합문화회관이면 종합문화회관 우리가 사용하는 출처를 갖다 그 장소를 지회장이 될 사람이라면 또는 앞으로 지회장이라면 그 조례를 최소한 자기가 습득을 하고 왜 이 공간이 얼마의 비용을 우리가 내야 되고 이 공간에 갖다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때 10시라는 그 규정도 그 조례에 있었는데 그 비용을 갖다가 50% 제가 반환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서 시에서 그 다음에 의회에다가 상정을 해가지고 50%를 못 받게끔 상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은 최소 지회장 출마할 사람이나 지회장이나 잠깐만요. 이관수 후보님, 제가 저 사회자가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토론은 제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공정한 토론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씩 마타도아로 흐르는 것 같아서요. 제가 사회자 직권으로 더 이상 토론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 토론할 사항이 계시면 각 위협에서 각 분야에서 만나셔서 말씀을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이관수 의원님, 제가 끄는 게 아니라요. 지금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대답을 하셔서요. 제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도 이해하셨죠? 네. 그럼 이 정도 넘어가도 괜찮겠죠? 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발언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분이 너무 짧으니까 이 해명하실 얘기나 또는 하셔야 할 말씀은 제가 충분히 시간을 더 드립니다. 2분 50초를 드릴 테니까요. 2분 50초 동안 당신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 또 여러분들 위에 마지막으로 호소하시고 싶은 말씀, 이런 것을 절절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처음대로 돌아와서 우리 강영도 후보님 2분 50초 동안 마지막 호소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부분을 잠깐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표현이 확보, 주차장의 양쪽 주차장의 지붕 문제가 확보라고 잘못 표기가 됐네요. 약간
문화예술회관은 이제 기대가 되는데 저는 이제 그겁니다. 뭐냐면 3년을 기다려온 미술인들이 과연 재개관을 했을 때 만족을 하시겠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담당자 세 분이 합창하듯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내가 아니라 저는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여간 뭐 종합문화예술회관은 그렇고요. 시립인천미술관은 제가 이제 진명공청회 때도 갔었는데 문제는 그날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카이브 인천 작가 아카이브가 있었는데 아카이브의 그 연구자들이 저는 그런 일을 할 때는 이게 텍스트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이분들의 자문을 얻거나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아시아트 쇼나 뭐 한 번은 미술협회 사무실에 와서 도록을 잔뜩 이렇게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은 다 용역비를 받고 움직이는데 아시겠지만 현재까지 시립인천미술관에 들어간 용역비만 설계 이런 것도 한 100억 가량 들어갔거든요. 근데 미술협회는 뭐 이렇다 할 자문위원 하나 없이 그들은 그렇게 연구를 한다는 이유로 먼저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의 권리는 어떻게 어디서 찾을 것인가? 저는 그거에 이제 상당히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아트 플랫폼 문제는 지금 여기서 그때 당시 맥주집이 호랑이 맥주집이 막 이제 오픈을 했을 때 상당히 뜨거운 이슈였는데 당시에도 몇 분만 그거에 대해서 이슈화하고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주셨는데 정작 우리 모두에게는 그것이 이슈 파이팅이 되지 않아서 사실은 저걸 영업을 중지시키는 게 옳은 것 같은데 지금 뭐 저렇게 영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상생 플랫폼 문제는 아시겠지만 그것도 오래 이렇게 난항을 겪다가 이제 개관을 했는데 제가 금전적인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세금인데 거기가 개관할 때까지의 비용이 무려 1,000억 원이 들어갔대요. 1,000억이 들어갔는데 연 33억 이상이 계속 적자가 나는 상황이고 한 2050년까지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이 네 가지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우리의 권리가 과연 중요한 건 우리가 그곳에 제가 이제 TF를 구성한다는 게 뭐냐면 그런 그 모든 공적 그 전시 공간에 문화예술 공간에 우리 미술인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앞으로도 또 훼손되고 짓밟히고 이러한 것이 이미 우려가 돼서 제가 그 전시 공간에 대한 거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두 번 다시는 저희가 자존심이 훼손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제가 이렇게 강하게 또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1번 강영도 후보님의 마지막 발언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는 청중으로서 들으러 온 것만은 아니고요. 그 후보자님들의 생각을 질의를 하면서 대답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 질의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서버처럼 처음에 이렇게 충분히 아닙니다. 저희.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만 룰이 있었습니다. 룰은 지켜져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룰이 있지만 비록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여쭤봤던 거고요. 지금 선생님께서 미협 회원께서 한 분 일어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읍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후보님들이 대답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박수로 후보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일어나셔서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후보자 3인에 왜냐하면 공정성을 기해하기 때문에요. 후보자 3인에게 공통적으로 질문을 던져주십시오. 그래서 후보자 3인이 대답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두 발언이 끝난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훌륭하시는데 마지막 발언. 후보님들의 러닝메이트분들 질문하고 안 되는데요. 누가 런닝메이트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사회를 보는 건요. 누가 런닝메이트인지 모릅니다. 질문해야지 런닝메이트를 질문하고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방적인 말씀이시고 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모르고요. 저는 제가 임의대로 질문을 받고 마지막 지금 선생님만 3번을 손을 드셨어요.
저는 성관이 말씀 들었고요. 저는 선생님 잠깐만 앉으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여기 신분상 어떤 런닝메이트인지 잘 모르고 지금 받았는데요. 지금 일반적인 공통적인 의견이 런닝메이트의 질문은 피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고요. 선관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게 옳다고 생각하시고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선생님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후보님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진행 그대로 가서요. 우리 전혜영 의원님의 모두 발언의 마지막 발언 30초 듣다 3분 동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강 후보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협회에서 많이 궁금하신 점이 미술관 건립과 그다음에 문화회관 개장에 관한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운영위원이 없으시다 그랬는데 제가 운영위원이고 얼마 전까지 제가 시립미술관 행정부 시장이 위원장이면 제가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거를 알리지 않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이라는 게 끝이 안 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과정이 너무 상당히 참여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과정상에 문제가 있고 그거를 또 다시 해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정확지 않은 거를 제가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그런 거를 물어보는 어떤 자리가 있다면 제가 성심껏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 미술관 지금 건립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강영덕 이 후보자께서 이렇게 반려가 돼가지고 불투명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행안부에서 지금 세 가지의 사업 반려 사유를 냈는데 그 사업 규모 재검토와 그다음에 운영 수지 개선 방안과 미술관 매각이 수립이 되면은 이게 1월 달에 이거에 대해서 재심사 의뢰를 저희 시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면은 다시 공사는 재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열심히 지금 이거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문화회관 리모델링도 지금 거의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천장은 블랙이고 바닥은 그레이, 그다음에 벽면은 흰색이고 그다음에 조명 우리가 수건하던 조명, 그다음에 우리 회의장의 마이크 상태, 그리고 우리 홀에 홀 다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다시 리모델링화돼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첫 번째 이 리모델링에 제가 회의를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전시에 대한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때 우리 여러분이 참석을 했지만 저는 자괴감이 든다고 했습니다. 뭐에 대한 자괴감이 있냐면 왜 공연장 위주로다가 할 거면 왜 우리를 뭐라 불렀느냐. 이거는 뭐냐면 전시장이 새롭게 뭔가의 이야기가 되고 대책이 되지 않으면은 저는 다음에 참석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많이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4월 달에 우리가 예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많이 기대를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3번 후보의 이관수 의원이 마지막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내 서예하고 분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을 무조건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미술인의 복지를 실현시키겠습니다. 제가 목표로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미술협회가 만들어져야 되고 아트페어라든지 이런 행사에 유명한 작가들, 유명한 연예인들이 와서 전시하는 행사가 아니라 진짜 우리 작가들이 개발되는, 발굴되는 그런 행사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내에
제가 그 연회비 면제 또는 축소 그런 부분을 다 보충을 하고 협동조합을 만들고 미술인의 권익과 권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협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시간에 걸쳐서 세 분 후보님들, 강영덕 후보님, 전용 후보님, 이관수 후보님이 열띤 토론했고요. 그리고 또 좀 부족하더라도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오늘의 이 토론이 앞으로 미협 회장을 탄생시키는 데 얼마나 기여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더라도 여러분들의 귀와 눈을 충분히 밝게 해줘서 앞으로 18일날 태동되실 지회장님께서는 정말 어느 지회보다 앞장서는 지회장님이 되시지 않을까 저는 확실하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고요. 오늘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 넓게 이해해 주시고 제가 비록 사회를 제대로 못 봤어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이 마음을 그대로 18일날 지회장 새로운 선출에 여러분들의 열과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실까요? 열과성을 이렇게 잡고 손 한번 잡고 여러분 인사하면 뜨거운 박수로 해주십시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7대 한국미술협회 인천 지회장 토론회를 합동 토론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